대박 운세는 언제쯤일까? 쥐띠의 특성과 로또 평생번. 안녕하세요. 사주 분석과 인체반응 성리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세훈입니다. 오늘은 쥐띠의 특성과 로또 평생번호에 대하여 설명하는 귀중한 영상입니다. 사주 분석하는 방법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구분과 용신과 기신을 정하여 재물에 대하여 오행의 원리에 의해 해설합니다. 이번에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일에 태어난 쥐띠날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로또 평생번호 만드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미래는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행재운과 재물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 호연이고 악연인지 여러분의 사주에서 말해주는 미래예언적 내용을 재미있게 꾸며드리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당첨의 꿈이 가까워집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본인의 간지를 알기 위해서 만세력에 생년월일을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사주 원국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만세력을 치고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만세력이 여러가지 만세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정하셔 가지고 여기에 생년월일 시 이렇게 치시고 만세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만세력이 저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 일주라는 그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주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연, 생년, 월, 일, 시 이렇게 우리 생일이 나오죠. 생년월일시죠. 그러니까요. 내가 태어난 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주에서는, 영리학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날 이 위에 이걸 이제 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간이라고 그러죠. 간. 이게 천간. 하늘의 기운. 이 하늘의 기운이 나를 대표하는 글씨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본인이에요. 이 갑이라는 이 글씨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쥐띠 하면은 여기는 소띠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소띠는 하나의 연주로 표현된 연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요, 생년 할 때, 매돌, 몇 년, 매도를 할 때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내 운세를 정확하게 봤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대중적인 거, 그냥 대충 간단하게 보는 것은 그냥 나 몇 살인데 뭐 올해 운세가 좋아 어째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극히 이 빙산의 일각이죠. 내 사주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이 기운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틀어서 이 쥐띠날 태어나신 분들의 해설을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소띠인데 무슨 날 태어났는가 이걸 보시려면 아까 이 만세력을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요. 이렇게 만세력이 이렇게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글씨가 이게 자기 본인의 하나의 기운, 즉
사주의 제일 아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요. 그걸 먼저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제 사주가 나오게 되면은, 나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이 오행이라는 이 기운이 전부, 이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보니까요. 하얀색은, 이 하얀색은 금 기운입니다. 금. 노란색은 토 기운. 이게 뭐 굉장히 쉽죠. 빨간색은 화 기운이에요. 불화자. 이 녹색, 이것은 목 기운이죠. 나무니까 목이죠. 나무목이죠. 목 기운. 그 다음에 그 검정색, 이것은 흑색, 숫기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다 나와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나는 나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나무인데 나무가 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바탕이 있어야죠. 흙이 있어야 돼요. 흙. 그죠? 흙이 있어야 이 나무가 뿌리를 뻗고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도 있어야죠. 물. 수분이 없으면 나무 말라 죽죠. 그 다음에 또 탄소 동화 작용을 하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돼요. 화. 그죠? 그래야 이 나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는 딱 보니까 이 나무는 어떻게 되죠? 지금 물에 뿌리를 뻗고 있죠. 여기가 물이죠. 검정색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물론 물에다 뻗고 있으니까 물은 많이 마시지만은 어떻게 되죠? 이 기운은 흙이 없어가지고 뿌리가 약하겠죠. 뿌리에다 받고 있는 거하고 물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물 속에 있으면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겠죠. 그런 이제 하나의 차이. 주위 환경. 그것을 보고 이제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물론 내 명을 보기 때문에 명리학이라고 그러겠지만요. 이것은 하나의 자연 원리다. 그렇죠? 자연적인 일이다. 왜 사람이 이제 저 어르신네들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세상을 뜨시게 되면은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즉 뭐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주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 쥐띠날 태어난 사람. 쥐띠날인데 여기는 보니까 갑자일날 태어났어요. 갑자일날. 그래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내가 무슨 날 태어났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내 재물은 어떤 거냐. 또 내 배우자운은 어떤 거냐. 내 자식운은 어떤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내 부모운은 어떤가. 내 형제운은 어떻고. 내 그 배우자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전부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명학, 이렇게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하나의 추명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갑을 이기는 것은 누구죠? 이 쇠죠. 금극목.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낫이나 칼로 나무를 베잖아요. 톱으로. 그러면 이제 목 기운은 어떻게 하죠? 금한테 쉽게 얘기하면 지는 거죠. 이 톱으로 잘라버리니까. 낫으로 가지를 쳐버리고. 우리가 이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무 밑둥이 탁 잘라버리면은 나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죠. 물론 그 옆에서 이제 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금하고 목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쇠한테 지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요. 어?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나무하고 물의 관계는 어떻게 죠? 나무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예. 어떤 분은 어머니가 젖을 안 주면은 뭐 우유 먹죠 그러는데요. 왜 혼자 먹나요? 예. 어머니가 일단 아기의 젖줄이죠. 예. 그래서 이 기운은 어머니와 같다. 그러면 자 어머니가 이제 이 자예요. 숙기운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들으세요.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분명히 누구예요? 이 어머니를 어머니하고 이제 이 땅의 기운이니까요. 어머니하고의 그 기운이 하늘 기운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은 토 기운이 물을 제아버죠.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이게 부친입니다. 부친.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버지냐 어머니냐도 다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럼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요. 내가 아버지를 이기는 관계예요. 목국토. 그래서 절대 아버지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다. 무조건 자식한테 치는 기운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힘 세고 나보다 더 재기하지만은요. 아버지는 이토록 이제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나를 낳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친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내 자식은 나를 이기는 기운이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내가 져요. 어떻게 되죠? 금극목이죠. 여기 금기운, 이 정관이라는 이 기운이 자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재물은 여기가 재물이에요. 이 노란색이. 내가 녹색일 때. 황색이, 토기운이 재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이 있는데, 그럼 이 재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재물이 들어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이 재물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 재물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못 갖고 와요. 이게 우리 사회의 경쟁 의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뭐죠? 자, 재물은 남자로 보면은요. 재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이 기운은 어떻게 되죠? 4월 달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옆에 물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힘이 이것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 4월 달은 이 나무의 기운이 힘이 많이 이렇게 강한 게 아니라 봄하고 겨울에 나무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름에는 화기운한테 목기운이 빼앗기게 됩니다. 기운을 빼앗겨요. 나무는 푸르러도 기운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은 지금 이렇게 3개가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이 기운을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기운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약 중, 신약은 신약인데 그렇게 약하지 않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예. 그래서 이제 신강인가 신약인가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보고 이 사주의 특성을 잘 봐야 돼요. 예, 이 사주예요. 그래서 나를 돕는 기운이 있나 없나, 나를 극하는 기운이 있나 없나 를 봐가지고 이제 사주가 약하냐 강하냐를 봐가지고 이 재물은 이거 내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재물을 끌고 오기에는 어떻게 되죠? 멀죠. 멀리가 있죠. 이게요. 멀리 있어요. 이것은 연주에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상님이 내려주는 재물로 봅니다. 그럼요. 근데 이 속에 보면은 또 이 사라는 이 글씨 이 속에 보면은 재물이 또 여기 또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는 큰 재물입니다. 인이라는 기운에도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이것도 큰 재물이에요. 이것은 이제 숨어있는 재물이죠. 그래서 여기 토기운이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 통하게 돼서 이 재물도 본인의 재물로 취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물을 따질 때 그러면 이것은 정제라는 재물은 무슨 재물이냐? 이것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같은 재물이고요. 이런 재물들은 편제라고 그래가지고 행제할 수 있는 거. 로또라든가 갑자기 보너스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이 사주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볼 때는 또 이 대운을 봐요. 지금 이제 여기는 58세 대운인데, 이분은 이제 올해가 한갑이니까, 지금 61세겠죠? 그러면 이제 58세부터 이 정이라는 대운, 이 기운에 이제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네 열이 많죠. 지금요. 근데 흐름은 숙기운이에요. 흐름의 기운은 숙기운이라 굉장히 왕성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도 자기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이런 재물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주에서 나오는 하나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갑자일생은 어떤 특성과 로또 평생번호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아까 나무라고 그랬죠.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숙기운 위에 이렇게 수 위에 이 내가 물 속에 뿌리를 뽑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흘러다니죠. 이 물은요 항상 흘러다니고 이거 증발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나무도 같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주위에 뭐가 있는가가 이제 내 운명을 결정을 해요. 이건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쳇말로 그래요. 이 운명이라는 거,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왜? 독불량군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어떤 인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 갑은 이제 자수를 만나면은 정인, 어머니다 이렇게. 아까 숙기운이 어머니라고 그랬죠. 12운성으로는 목욕이다 그랬는데 이 목욕이라는 것은요. 이제 태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하고 옷을 입죠. 이렇게. 그런 하나의 순서예요. 그래서 갑은 물 위에 뜬 나무와 같아 주위 환경에 의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지지, 이걸 지지라고 그러죠. 좌측에서 보면 고목나무 밑에 지하 같다. 이 지죠. 고목나무 밑에 이제 지가 이렇게, 고목나무 밑에는 뭐 먹을 게 좀 있겠죠. 숨기도 좋고요.
그래서 나무 밑에 아이들 그 배우면서 가르치는 일에 적성이 맞아 좀 다시거든요. 예. 지식이 많지만은 자존심도 강합니다. 어? 그래서 간목은 선두에서 지도하는 두목 기질로서 예, 하나의 이 그 대장 그리고 갑을 병정할 때 최고의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목은 큰 나무라서 예, 디자인이라든가 안내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말해서 그렇죠.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애롭고 예, 자존심도 강해요. 예, 인성이 이제 밑에 인성이 두드러져 있어가지고 학식이라든가 예,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기운인데 그 옆에 주위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많으면은 이 갑은 좀 이 나무 열매 맺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환경이 좋으면은 굉장히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하나의 글씨가 갑목입니다. 영웅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 갑목은 이제 추운 물로 부들부들 떠는 형국이고 이것은 이 개수 하나만 보고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주위의 환경은 아직 얘기 안 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데 며칠 날 태어났는데 나는 갑자일 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11월 동절의 물이니 동절이라는 것은 겨울을 말합니다. 무조건 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갑목은 추운 물로 부들부들 떠는 형국이고 개수는 한냉수다. 춥다. 제대로 나무를 키울 수 없으니 필히 불이 있어야만 해동이 되고 그렇겠죠. 열이 있어야 되겠죠. 나무가요. 아까 태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예, 나무는 양지의 나무가 되어 꽃이 피는 건강한 건실한 나무가 되고 한냉수는 변하여 온난한 물이 되니 따뜻한 물이 되니 충분히 나무를 키울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좋은 결과가 있다. 자 이제 이 옆에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런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밑에는 다 춥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얼어있는 나무예요. 이 겨울에 태양은 어떻게 죠? 춥죠. 해가 떠도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직 힘을 쓸 수가 없다. 또 이 시간을 봐도 어떻게 되죠? 그래도 이 나무는 잠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예, 물기운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자일생은 지혜가 이제 총명하고 인정은 있으나 고집이 세고 굽히기를 싫어하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 갑자 이렇게 갑때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살짝 약을 살짝 올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응하게 됩니다. 이 목기운의 특징이에요. 갑이 목기운인데 나무는 이제 성장하는 것만 이제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면은요, 굉장히 이 울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어떤 영업사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일생한테 이제 가서 뭘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주머니 속에 딱 넣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 영업사원이 그 사람의 기질을 딱 알고 아, 저 사람은 갑일생 목 기운이 많은 사람이구나 딱 하고 약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건 아무나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거라 만지기가 좀 힘듭니다.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왜 내가 돈이 없냐, 바로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알게 되면은요, 사업하기도 좋고 그 사람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알고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한 수 익히고 들어가는 거죠. 갑자일생은 또 떠돌아다니는 기운이 강해서 기인이 되기 어렵고
이것은 이제 기인이 되기 어렵고는 이 사람 이제 품성은 굉장히 이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부인하고도 마음이 안 맞고 자식들하고도 마음이 안 맞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인이 되기 어려운 것이지 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지식이라 이런 것은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독성으로 부부궁에 이상이 많고 모정수심이 따른다. 아까 모정수심이 따른다는 것은 진짜 어머니가 너무 많이 보살펴 주니까 어떻게 되죠? 마마보이가 돼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이 평생을 버려버립니다. 인성이 버려버려요. 왜?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기 혼자 독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주를 딱 보고 갑자에 숙기운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 게을러지겠구나. 확실하게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시생의 경우 대인이 된 남자도 있으나 드물고 건달이 많다.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일도 안 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영부영 인생을 말년에 참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오운의 부부 이별을 조심해야 된다. 오운이라는 것은요, 자하고 오운은 충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 오는 기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는 유하고도 또 파성이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 기운들을 이제 잘 이제 보면은 이런 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생은 오운에 주의해라. 즉 말해서 안 좋은 때 5월달이 말합니다. 5월달.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은 자신의 재지에 있으니 야망과 포분이 있으나 성사가 어렵다. 남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는 백수건달이 되기 쉽다. 부인의 의존에게 살게 되면 공처가 더 많다. 자수는 청수로 맑으니 청빈한 선비로서 최고 좋은 직업은 교육자다, 학교 선생이다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디자인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안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요. 색채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에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운이 남방이면 식록이 후하다. 식신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방이면 좋다 이런데 융업 건달이라는 것은요, 옛날 말로 이제 건달이라는 것은 그냥 먹고 노는 사람 백수죠. 승려문도에 인연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오냐오냐가 아주 버려버리는 것이 오냐오냐입니다. 교육은 확실하게 화토운에 신앙하고 유기하면 전자, 전기, 부동산, 체육시설 등 운동이나 게임 사업에 진출한다. 토가 많으면은 키가 작고 어려서 잔병이 많고 대개 처가의 도움을 받지만은 대신에 이제 자식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색풍파가 많다. 그 처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갑자의 그 기운은 여성에게 여성은 이제 모성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 모성의 기운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팔자가 기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돈에 욕심이 많으나 소득은 적다. 이해타산적이며 애정풍파도 많아 남편 덕이 없으니 여러 남자가 꺼릴까 두렵다. 좋은 기운, 좋은 격이면은 교육자나 간호사 등에 진출하지만 병정화로 운이 길하면 교육, 예능, 언론, 방송에 진출해 일생을 잘 지낸다. 화가들도 많아요. 색채를 보는 도사급입니다.
문학의 또 시인들도 많고요.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갑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귀하고 여식을 많이 생성하게 되면 아들을 낳는다 해도 좀 기르기가 어렵다. 아들하고 좀 인연이 좀 없는 편이죠. 전체적인 사주 판단에 의해 이제 분석을 해야죠. 이런 것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이 기운을 이제 제가 하나만 이제 이 신강사주다, 신약사주다 이것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많으면은 이제 신강사주고 내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 기운이 약하면 신약사주예요. 그래서 숫자는 전부 다 바뀌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숫자를 이제 무시하고요.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하면 좀 힘드니까요. 일단 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는 2, 7, 0, 5, 4, 9 이렇게 끝수를 먼저 이렇게 이 글씨로 이렇게 적어 보세요. 이렇게요. 자, 이거 다 무시합니다. 이거요. 이런 글씨들은요.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이제 신약사주, 신강사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더니 나는 신약사주인지도 모르고 신약사주인지도 모르고 신강사주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일생은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약사주는 3, 8, 1, 6. 자, 이것은 이제 반자동으로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제일 먼저 2, 7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숫자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2, 7 이렇게 나오겠죠 또. 만약에 또 3, 8, 1, 6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냥 여기 이제 16번 38번 이렇게도 나와요. 여기 보면은 27 있죠? 여기는 그러면 이제 27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같이 합성 시켜가지고요. 27. 자, 그러면 이제 4, 5도 나올 수도 있고요. 2, 9도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글씨들은 그냥 4, 5도 나올 수도 있고 자, 2, 9도 나올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정해 놓고 2번도 나올 수도 있고 7번도 나올 수 있고 17번도 나올 수도 있고 10번도 나올 수도 있고 35번도 나올 수도 있고 24번도 나올 수도 있고 39번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수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평생문화는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되고요. 이것은 이제 전문가가 이제 풀어놓은 이제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만세력을 보시고요. 아, 내 기운이 약한 기운인가 강한 기운인가 거기 다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그 나와 있는 그 만세력도 있습니다. 용신이 뭔가 이런 걸 봐가지고 본인의 행운수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행운수. 본인은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3이겠죠. 본인이 3이죠. 여기는. 자, 그럼 행운은 용신인데 여기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은 만약에 목 기운이 강하면은요.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은 이 가지를 쳐줘야 돼. 너무 강하면은요. 그죠? 그러면 행운은 4번이 됩니다. 여기서 이 신 기운이 아니면은 이 화학 기운이 돼야 되죠. 화학 기운이 기를 이제 뺏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용신이 화학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금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기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데 여기서 용신은 제일 가까운 기운을 채용하니까 여기서 이제 병이 됩니다. 그래요? 병. 그럼 병은 7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는 이렇게 생성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사주에서 이런 번호가 나왔으니까 이 번호에서 내가 이제 기운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자일생. 병자일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태어난 날이 병자일 날 태어난 사람. 빨간색이죠. 빨간지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병이 자수를 보면 한겨울이 되니 화의 힘은 미약하여 정관이 된다. 이 물이 불을 이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요. 그래서 12운송으로는 태지. 이제 태어나는 뱃속에 이제 태가 생기는 그런 때다. 굉장히 어리고 어떤 힘을 쓸 수는 없죠. 이 태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약하다. 그런데 이제 관성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신약사주죠. 물이 많으니까. 나는 불인데 주위는 다 어떻게 되죠? 극신약이에요. 이 사주는. 그래서 11월 한겨울에는 병화는 보기에는 좋지만 성취는 어렵다. 밝고 명랑한 사람은 많지만 속으로는 고민과 시름이 많다. 정관일지로 천성이 맞고 인자하여 공직에 적합하다. 그래서 정의 병자일주는 이 정의는 병자일주하고 같은 이제 음양관계인데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성급해도 뒤끝은 없다. 뜨거운 열은 찬물에 약하여 기세 등등해도 또한 기가 또 죽지도 않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불이 막 피어나고 있는 불이요. 물을 딱 대보세요. 서서히 꺼지죠.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고 자수는 맑은 물이다. 천성이 총명하고 인자해서 맑고 고결한 성부입니다. 사상이 건전하고 의견이 단정하며 기인의 풍모이다. 그러나 너무 고지식하고 정직함을 주장하다가 성공의 기회를 놓치거나 융통성 부족으로 큰 힘물이 되기는 어렵고 공직생활이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평탄하고 무난한 편이지만은 대부는 드물다. 그래서 재가 있어서 생하여 주면은 의사, 세관, 세무서, 재무부 산하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지금하고는 잘 안 맞는 이제 말이기도 한데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병자일생이 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리고 지혜 총명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혜 총명하고 다정하며 사상이 건전하고 외관이 단정하니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인물은 깨끗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눈먼 짓이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 사기 관제가 염려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무슨 말 하면은 기가 얇아가지고 금방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물한 개구리다. 자기는 막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딱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사기 쳐먹으려고 그냥 옆에 그냥 득실득실해요. 사기꾼들이. 그래서 겉보다는 속으로 엉큼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 다루는 수완도 제법 능수능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신약이 따르며 오운에 아까 이제 집 뒤는 5월달 조심하라고 그랬죠. 부부이별이나 불화가 있다.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사주를 보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간제, 수술이 염려되고 대개 공직생활이나 의사나 직장생활이 잡아봤는데 신앙하고 재앙하면 사업에 진출하고 대성한다. 크게 성공한다. 전자, 전기, 운수, 무역 등 교육 공무원, 경찰 공무원에 많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격식을 차리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보석과 장식을 좋아한다. 이것은 하나의 병자일생의 특성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뭐 쇠 같은 거 닿으면은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롭고 사고방식이 고지식하고 정결하여 공무원, 학교 선생 스타일이다. 그래서 본인이 공직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고집은 온고집이다. 의사, 공무원, 간호원, 경찰, 교육자 등의 인연이 많고 보통 결혼을 하면은 권력계, 남편은 이제 권력계 봉직생활에 인연이 많다. 그 유통업계에도 많이 진출하기도 그래요. 그 재물 욕심은 많으나 들어와도 나가는 것이 많으니 재물 지키기가 어렵고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들은요. 자존심이 자만심이 강하다. 자존심도 강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부의 정은 무난한데요. 한번 배신했다고 그러면은요. 그날로 끝입니다. 굉장히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려요. 수가 강하기 때문에 남편이 생활수단에 고통을 따른다. 즉, 이 마음속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죠.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병자 일생의 이제 하나의 사주인데요. 여기는 신강사주죠.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 와도 어떻게 되죠? 이 나무로 이렇게 저기가 되니까 그렇게 크게 작용을 못해요. 남편이 약해지겠죠. 왜? 이 나무가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남편이 쇠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일찍 뜨거나 아니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 남편의 기운이 좀 이제 굉장히 약해지는 이제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기 뭐 약하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남자 사주로서는 여기가 옆에 이제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고 그러는데요. 같은 인성 기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신강사주는 이 끝수가 491605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도요. 일단 이것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지우고요. 이건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이 속에서 나오는 이제 글씨인데요. 무조건 평생사주를 본인이 만들 때는요. 자, 먼저 그 순서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4, 9, 1, 6, 0, 5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사주는 2, 7, 3, 8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4, 9를 뒤에다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를 이렇게 한번 이제 일단 평생사주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4번 아니면은 이제 19번 21번 36번 여기는 40번 35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여기도 2번 12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7번이 나올 수도 있고 33번이 나올 수 있고 자
18번 나올 수 있고요. 24번도 나올 수 있고 39번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시 나가면은 이제 이 로또 평생번호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는 게 좋고 자 이제 이 병자일생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날 태어나신 분들 있죠. 지날 오늘은 이제 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예, 몇 년생 무슨 띠다 이런 것보다는 무슨 날 나는 무슨 날 무슨 띠에 이렇게 예, 쥐띠 날에 나는 태어났다. 이것이 훨씬 본인하고 가까운 운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요. 이 연주는 조상하고의 관계예요. 예, 나하고 조상하고의 관계인데 조상에 관한 이 얘기만 띠를 이 얘기하면은요. 나는 무슨 띠다. 몇 년생이다 그러면은요. 조상에 대한 이 얘기만 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하고 가까운 이 사주, 내 운명적인 이 얘기는 이 날짜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자까지 했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이 무자일 태어나신 분, 그 다음에 경자일 태어나신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임자일 태어나신 분,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무자, 경자, 임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이 입성해도 이제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에 따라 사주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계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운, 건강운, 부부운, 재물운, 행기할 수 있는 시기, 로또 운세 등이 이제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번호를 가지고 매주 로또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장명하시거나 계명, 이름풀이 같은 거, 재물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요, 우선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서를 보시고 신청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서입니다. 안내서는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에서 제공한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